인체에서 이제 가스 교환에 대해서 레스피레이터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호흡기관의 구조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 폐는 근육이 자체가 없습니다. 이 근육이라고 하는 거는 이 막이 두껍기 때문에 이 혈관에서 이 가스 교환하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근육이 없고, 대신에 이제 근육 대신에 이제 이런 갈비뼈 사이에 있는 이제 늑강근이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횡격막 이런 것들의 이제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이제 호흡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. 이 호흡 과정에서 이제 그 폐에 늑강근과 이 갈비뼈 사이에 있는 늑강근과 그 다음에 횡격막의 상하, 그 다음에 이게 좌우로 이제 그 부피가 확장을 하면서, 부피가 확장할 때는 이제 압력이 떨어지면서 공기가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폐의 부피가 줄어들게 되면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밖으로 이제 공기가 빠져나가게 되는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폐포에서 이 모세혈관을 통해서 이 CO2를 공기 중으로 내보내고 이 산소를 다시 혈관으로 이제 포화시키는 이런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됩니다. 그 외에는 뭐 기관지라던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근육이 없다는, 이 폐에는 이제 근육 자체가 없고 이제 늑간근과 그 다음에 이런 그 횡격막을 통해서 이제 호흡을 한다는 겁니다. 만약에 뭐 과식을 했다거나 예를 들어 그런 경우에는 이제 횡격막이 이제 위쪽으로 위쪽으로 압력을 받으면서 좀 숨쉬기가 이제 쉽지 않은 이런 것도 한번 경험들을 해보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 횡격막의 이제 상하 이런 그 이제 운동이라던가 이제 이 갈비뼈 사이의 늑간근의 이런 움직임에 의해서 이제 호흡이 진행이 되게 되고, 이 폐는 이 폐포수가 상당히 많습니다. 이 사람의 폐는 일반적으로 한 100에서 이제 150 스퀘어미터 정도 되고,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옥시네이터는 0.5에서 뭐 4.5 스퀘어미터까지 이런 식의 이제 범위를 가지고 옥시네이터의 크기가 이제 정해지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사람의 폐보다는 훨씬 적게 되고, 이제 또 다른 원인으로는 이 알비올라와 그다음에 이렇게 알비올라와 이 지나가는 모세혈관 사이의 이 거리, 이 디스턴스가 있는데, 일반 폐는 이게 상당히 이제 1에서 한 2 마이크로 정도 되는데, 이 옥시네이터의 경우에는 이게 좀 큽니다. 10에서 한 3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의 폐와 이 옥시네이터에서의 가스 교환은 이 효율적에서 좀 많은 차이가 나게 됩니다.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이제 이 안에는 알비올라에는 이제 공기만 들어 있어야 되는데, 뭐 CB와 뭐 MR이라든가 마이트랄 리거지테이션이라던가 아니면 뭐 MS가 오래된 거, 뭐 AS가 오래된 이런 증상에서 이쪽 풀모나리에 이제 그 이데마가 생기는, 그래서 이제 가스의 교환이 잘 일어나지 않는 알비올라의 물로 인해서 발생된 이데마로 인해서 이런 경우가 이제 발생을 해서 이제 가스 교환 자체가 더 효율이 이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. 가스의 이동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늑간근과 횡격막에 이제 이 흉곽내 압력, 그러니까 흉곽 내에 이제 압력의 이제 변화에 따라서 이제 호흡을 하게 되는데, 흉곽이 이제 점점 커지는, 넓어지는 들숨에서는 이쪽에 압력이 음압이 결리기 때문에 이 공기 중에서 공기가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, 그 다음에 날숨에서는 이쪽 압력이 이제 상승을 하기 때문에 이제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이런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되고, 이 폐는 폐포수가 상당히 많고 이제 표면적인 증가로 인해서 이 모세혈관에서의 이제 가스 교환이 이제 증가를 하게 됩니다. 이제 가스의 이동은 이 압력차에 의한 이동으로 볼 수가 있겠고, 대기압은 항상 거의 일정합니다. 폐포의 압력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이제 폐포의 부피를 변화시켜서 부피의 증가와 감소를 시켜서 이 흉곽 내의 부피가 증가를 해서 이제 음압이 형성이 되게, 압력이 낮게 되면 공기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고, 그 다음에
이제 호흡을 하게 되면 이제 들숨을 이제 내쉬게 되면 이제 흉곽의 압력이 증가를 하면서 밖으로 공기가 빠져나가게 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흉이라고 하는 보통 이제 폐 안에 이제 어떤 이 폐포가 터지면서 이 흉곽 내 압력 자체를 이제 증강시키게 해서 폐를 이제 자꾸 이제 밀게 되는데, 그럼 압력이 증가를 하게 되고 이 들숨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. 그래서 호흡에 이제 가스 교환 자체가 잘 되지 않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 튜브를 관을 박아서 압력 자체 흉곽 내에 이제 압력을 이제 낮춰주는 방향으로 해서 튜브를 삽관을 한다던가 이런 경우를 뭐 많이들 보셨을 텐데, 에크모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. 에크모 과정에서도 흉곽 내 압력이 높으면 이 캐놀라가 이제 RA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RA에 이제 폐로 인해서 흉곽 내 압력이 올라가면서 이 혈액이 이제 리턴이 잘 되지 않고, 이 당연히 이제 RA 쪽으로 들어오는 볼륨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 에크모의 이제 플로우 자체도 좀 줄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흉곽 내 압력 자체가 뭐 우리가 이제 PB라는 걸 걸고 뭐 너무 압력이 높아서 뭐 폐포가 터진다거나 이래서 흉곽 내 압력이 걸렸을 때는 뭐 플로우가 준다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원인이 플로우 주는 원인이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, 그 원인을 찾아서 뭐 가스 이쪽 흉곽 내 압력이 올라간다 그러면 뭐 튜브를 넣거나 이래서 압력을 이제 줄여주는 방향으로 그래서 흉곽 내 압력은 이제 낮게 유지를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이 높은 압력이 이 흉곽 내 압력이 높게 되면 이제 이 혈액도 잘 유지가 잘 안 되고 혈액의 드레인도 잘 되지 않고 이 가스의 교환도 잘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. 대기압은 거의 항상 이제 일정하게 되고 이제 부피의 변화를 거쳐서 이제 폐 부피를 변화시켜서 폐 압력을 이제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. 뭐 말씀드렸지만 폐포는 근육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의 이제 수축과 이완이 불가능하고, 이 횡격막과 이제 흉곽의 수축에 이완을 통해서 이제 가스 교환을 이제 이루게 된다는 거하고, 이 말씀드렸지만 이제 어떤 이 보일의 이제 부피와 압력의 차이인데,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압력이 높을수록 이제 부피가 이제 작아지게 되고 압력이 낮을수록 이제 부피가 커지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압력이라고 하는 공기의 압력 이제 뭐라고 하는 거는 일정한 어떤 이런 그런 원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안에 공기의 분자가 많게 되면 이제 압력은 올라가게 됩니다. 이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가 이 표면적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밀어내는 그런 이제 압력입니다. 이제 만약에 똑같은 크기라고 하더라도 공기가 몇 개 없다 그러면 압력 자체는 낮게 될 겁니다. 그래서 이런 이제 프레셔가 높다고 하는 건 어느 부피 내에 있는 여기에 이제 공기 분자가 이제 많이 있다는 소리고, 만약에 똑같은 공기라고 하더라도 이게 넓게 된다 그러면 이 압력은 낮게 될 겁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, 이 흉곽 내에서는 이제 거의 이제 음압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. 그래야지 혈액과 그다음에 가스가 다시 이제 흉곽 내로 들어와서 이제 가스 교환을 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됩니다.